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 배나 비싼 값에 임야를 판 기획부동산 대표 등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전국적으로 70여 명이 속아 넘어갔는데 피해액이 50억 원이 넘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임야. 순천에 사는 51살 김모 씨는 지난해 한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이산 495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3.3제곱미터당 매입가는 150만 원. 하지만 실제 거래가는 평균 10,000원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해양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된단 말에 속은 겁니다. 적게는 3배, 5배까지 오를 거라고. 듣고 싶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이사 41살 조모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순천과 서울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런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이 팔아치운 땅은 창원 지역 임야 3곳 38,000여 제곱미터. 송전탑 등이 설치돼 개발이 불가능했지만 몇 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단 말에 전국적으로 74명이 속아 넘어갔고 모두 5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창원시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고 모른다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개되면은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비공개로 하고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제작한 지도까지 사용했는데 피해자 가운데는 해당 기획부동산 직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약을 성사를 시키면 한 10% 정도의 어떤 수당을 주겠다. 그리고 그 직원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 2% 그런 수당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다단계 구조를. 검찰은 기획부동산 대표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 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순천에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상생발전 포럼이 개최됩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오는 23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남해안 남중권 어떻게 상생발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영호남 9개 시군 시장과 군수를 포함해 지역 국회의원과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시군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고 남해안 남중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영호남을 잇는 최초의 다리인 섬진교 위에서 광양시와 하동군이 화합의 줄다리기 행사를 가집니다. 광양시와 하동군은 동서화합과 실질적인 상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오는 25일 구 섬진교 위에서 줄다리기 행사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줄다리기는 섬진교 양 끝에서 길놀이 농악대의 장단에 맞춰 양 지역 각 150명의 주민들이 100m 줄을 메고 다리 중앙으로 입장한 뒤 광양시장과 하동군수가 각각의 줄을 하나로 이은 뒤 당겨 승자를 가르게 됩니다. 양시군은 이번 줄다리기 행사를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영호남 화합의 역사를 새로 쓰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지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형 마린낭만 대상지로 여수 웅천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거점형 마린낭만 대상지로 선정한 곳은 여수 웅천지구와 부산 해운대 등 모두 4곳. 웅천지구의 경우 장도와 두력도 사이 15만 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육지와 해면부 부지에 마리나 항만이 들어섭니다. 정부가 300억 원을 지원해 항만 시설을 위한 방파제와 옹벽이 조성되고 이미 공사가 시작된 150여 척의 요트 정박 보관 시설과 함께 300여 척의 추가 계류 시설이 들어섭니다. 마리나 항만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생산 유발 효과만 1,900억 원에 인구 3만 명의 배후 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나 산업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이런 산업들을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조선소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를 한다면은 앞으로 여수시의 어떤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나 항만에 들어서는 요트 계류장 시설만으로는 항만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이 떨어져 민간 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계류장 외에 이와 관련된 각종 상업시설과 관광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비 지원을 빼고도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항만 조성에 민간 자본 유치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계류시설 말고 또 그 위에 있는 어떤 상업시설이라든지 복합 그러니까 레저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 공공성과 함께 경제성을 확보하는 여러 마리나 시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웅천지구는 그동안 마리나 항만 후보지로 거론됐던 신항지구보다 수심이 낮고 안전한 데다 도심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등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해양 관광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오는 2019년 예상대로 국내 최대 마리나 단지가 웅천지구에 성공적으로 안착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남대 컨소시엄과 한국해양대 컨소시엄을 2015년 산학융합지구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 안에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함께 조성해 현장과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대 컨소시엄은 전남대와 전라남도, 여수시,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32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5년간 정부로부터 국비 120억 원을 지원받아 여수 산단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특화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대한결핵협회와 광주 전남지부와 함께 어제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X선 장비가 장착된 이동 검진 차량을 이용해 광영동과 태인동 일원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검진에 나섭니다. 또 이 같은 무료 검진과 함께 동사무소와 경로당, 마을회관도 방문해 결핵의 위험성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란 수식어가 붙은 장흥 해상낚시공원이 해마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시설물이 유실되고 깨져도 대책 없이 혈세만 퍼붓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장흥 해상낚시공원. 부장교식 해상펜션과 낚시터, 낚시다리를 갖춰서 전국적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해상펜션 5동이 모두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도 추가로 건립된 대형 펜션 1동이 태풍으로 파손돼 지금은 석 동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이 큰 해역에 해상 펜션을 지은 것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언더 펜션이 돈은 되는데 이게 큰 태풍 한 번씩 가보면 한 2년 장사 못 해버려요. 장흥군은 태풍 피해가 되풀이되는데도 해상 펜션을 같은 장소에 계속 지었고 피해만 키웠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망가진 해상 펜션을 고치겠다며 수억 원의 예산을 세우려다 군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말로 이런 돈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정말로 몇 년을 계속 하자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수상 펜션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지금까지 해상 펜션 등에 쏟아부은 사업비는 88억 원. 얼마 전 태풍 찬엄에 남은 펜션들까지 일부 파손됐는데도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외면하고 밑빠진 독에 세금 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그동안 1명에 그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방역과 검역에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인파에서 마스크 쓴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메르스 감염 공포가 한창일 때는 사람 보기도 어려웠던 병원 주변도 정상을 찾았습니다. 이곳 버스터미널을 비롯해 광주 지역 곳곳에 설치됐던 117대의 발열 감지기도 지난주를 기해 모두 철거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쪽으로 많아서 저쪽으로 돌아다니는데요. 지금은 병원을 하러 왔어요. 광주에 주소를 둔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 2명이 2차 최종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광주시가 관리하는 대상자 수도 제로가 됐습니다. 지난 5월 27일 첫 관리 대상자가 발생한 이후 53일 만입니다. 청정 지역을 유지하게 됐던 것은 민간 합동기구를 일찍 구성을 했고 또 일반 의심 환자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저희들은 했다고 봅니다. 전라남도도 지난 16일 자가격리 대상자 1명이 마지막으로 격리 해제되면서 관리 대상자 수가 0이 됐습니다. 유대회 때문에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사기도 했지만 고성의 113번째 확진자 1명 이후
확산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을 안 하시고 보건소로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쉽게 그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었다면, 만약에 그분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했거나 여러 병원을 또 다니다가 오셨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요. 전국적으로도 메르스는 진정세로 돌아서 확진자가 2주 넘도록 새로 발생하지 않고 있고, 이제 정부는 종식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부가 종식 선언을 할 때까지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한편 감시 체계는 계속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흥국사 대웅전이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흥국사 대웅전이 노후화로 인해 지붕과 처마 등의 처짐 현상이 나타나 문화재청의 기술 지도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해체 보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흥국사는 고려 명종 때 보조국사 진울이 세운 뒤 임진왜란 때 소실돼 조선 인조 때 현재 건물로 다시 지어졌으며, 이번에 보수하는 대웅전은 보물 제396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교육부가 시행하는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 시범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대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오는 2학기부터 기숙사비를 최대 4차례 분할 납부하거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한 학기 기숙사 비용을 학기 초에 일괄 징수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갈치와 고등어, 갯장어 등에 대해서도 어린 물고기의 포획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사로징어, 갯장어 등 15종에 대해 치어의 포획을 금지하고 산란기를 중심으로 포획 금지 기간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많은데요.